7월 80분 세종 20년 3월 25일 기유 네 번째 기사. 사위 군사는 전립 위에 작은 표기 꽂는 것을 형식으로 삼다. 1438년 명정통 3년 병조에 전제하기를 검으로는 성문 밖에 거동할 때 사위 군사는 강무하는 예에 따라 전립 위에 작은 표기를 꽂는 것을 형식으로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80군 세종 20년 3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공개할 노루와 사슴고기를 준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주에서 강을 넘어 사냥하는 것은 도절제사 외에는 일체 금단할 것이나 중국 조정에서 나오는 사신과 본국에서 중국 조정으로 들어가는 사신에게 공개할 것이 넉넉하지 못하니 검으로는 도절제사가 사냥할 때는 의주의 당번 군마와 경내의 군마를 들여보내서 노루와 사슴을 잡아 마른 고기를 준비하되 사신이 나올 무렵에 강을 넘더라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곳에서 노루와 사슴을 잡아 생고기를 준비하도록 가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허성, 홍연, 이전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성을 중추원사로, 홍연을 동지중추원사로 삼고 이전생을 첨지중추원사로 멀리서 그대로 제수받게 하고 사헌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 전생은 이징석, 이징옥의 아비이며 검교 공조전서로 영산에서 살았는데 나이가 80이 지났다. 그 아들이 공로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제수하였고 또 맹인 성귀수를 부사직으로 삼으니 귀수는 곧 공신 창녕부원군 성승린의 손자이다. 성린의 끝아들 성발도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맏아들 성지도는 살았으나 눈이 멀었었는데 그의 아들 귀수도 또한 눈이 멀었던 까닭으로 성린이 죽었으나 후사가 되지 못했는데 이때 와서 귀수가 아들을 낳자 임금이 듣고 관직이 없음을 가할게 여겨 특히 제수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 유사의 아뢰에 따라 관직을 해임시키고 그 아들의 과전을 대대로 받게 하였던 바 장차 그의 후사를 잃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7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자문을 갖고 가는 수행원과 압송관의 여진 생도를 임명시키다. 의정부에서 이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검으로는 여진 통사가 북경에 들어갈 때에 안물, 타각부가 모자라면 수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임시로 임명하게 하고 중국인을 해송하는 압송관과 환자의 친상에 자문을 가지고 가는 관원을 수종하는 자는 한합 생도를 제외하고 여진 생도를 들여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것은 야인이 변을 꾸미려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죄를 범하여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 60이 되면 역을 면제시키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공천 노비는 나이 60이 되면 노역을 면제하라는 법령이 육전에 실려 있으나 유독 죄를 잊고 정몰되어 관청 노비가 된 자는 나이가 상관없이 종신토록 사역하게 되니 실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는 무릇 죄를 범하여 배역된 자와 연주하되어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가 만 60이면 원전에서 붙인 노비의 예의에 의해 모두 노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세종 7월 80권 세종 20년 3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주 도지묵 이극점으로 하여금 개품사를 기다리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혹은 이종번이 고성군 200명을 거느리고 바로 요동으로 갔고 그 나머지 400명은 연산 파수막에 머물고 있으나 주장도 없이 여러 날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 의주 도진무 이극점에게 인솔하도록 하여 개품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또 연산에 주둔한 군사에게 군량을 보급할 일은 지금 요동하다 자문으로서 요청하였으나 만약 도사가 응낙하지 않거든 씩씩하고 용감한 군사 100여 명을 가려서 의주로 달려보내어 군량을 가져가도록 하되 만일 피곤하여 즉시 돌아가기가 어려우면 의주 군마 중에 용감한 사람 100여 명을 택하여 형편에 따라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89년 세종 20년 3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89년 세종 20년 3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선원전을 문소전 동북쪽 모퉁이에 옮겨짓다. 세종실록 81년 세종 20년 4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원언능에 제사 드리고 개경사 중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다. 4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1년 세종 20년 4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향리와 호장이 서대와 옥환의 사용을 검하는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지방 각 고을 향리는 공복의 서대를 특별히 하사하신 것이 있사오니 이를 모두 도로 거두시고 대모 흑서대를 고쳐 내리시옵소서. 또 호장으로 참람하게 옥환을 쓰고 있는 자가 있사오니 이도 아울러 모두 검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 옛 제도의 지방 향리도 조관, 문, 무반에 따라서 호장에 대상, 중륜, 좌윤 등의 칭호가 있었고 기간에는 병정, 옥정의 칭호가 있었으며 도군에도 도령, 별정, 교위 등의 칭호가 있었다. 그러므로 도군을 지금까지도 장교라 이끌어 왔고 이로 말미암아 큰 고을의 향리들은 을에, 서대, 상헐, 옥영, 옥환 등을 착용하였으나 본조에 와서는 모두 이를 금지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통사 매우로 하여금 장의경을 요동으로 해송케 하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환주 이상의 동성 자손과 현직 관료 및 대신의 서자 등을 위한 위의 설치와 입속 문제의 가부를 성지들에게 묻다. 상참을 받았다. 임금이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비록 동년부를 설치했지만 처소의 족속이 상당히 많고 보니 어찌 다 동년부에 입속시키겠느냐. 태조 이하의 족속은 적설을 막론하고 모두 한 종친이 될 것이나 환주 이상의 동성 자손과 현재 이미 관직을 제수한 자의 얼자와 이승 자손은 모두 관작을 전위하여 베푼 바 없고 또 국가와 휴척을 같이 한 대신의 열자는 내금위의 입속을 허용하였던 것이 지금 이미 혁파되었으니 비록 갑사의 입속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갑사는 사의에 명한 자를 택하는 것이니 따로 위의 명칭을 설치하고 우수한 자를 시험 선발하여 모두 이에 입속을 허용하고는 채아직을 주고 차례로 선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를 의정부와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2일 을미온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등이 토산물을 바치고 이에 쌀 콩을 하사하다. 쌀과 콩을 요청함으로 각기 쌀콩을 아울러 40석씩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동북 평관의 등급을 오품 아문의 예의에 의하여 하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평관, 북평관의 감호관을 보내어 이미 상설 아문의로 되었사오니 그 아문 등급은 오품 이 아문의 예의에 의하여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4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군사들의 말 달리기를 독려하기 위한 계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군사들이 평소에 말 달리기를 익히지 않는 까닭에 전역을 할 때마다 짐승을 쫓는데 소홀하오니 이제부터는 말을 잘 달려 짐승을 사살하는 자는 짐승 한 마리에 도 5씩을 주고 게으르고 능하지 못한 자는 장수로 하여금 범과에 따라 벌을 논하게 할 것이며 도에 미치지 못한 자는 집무소로 하여금 그 연유를 조사 규명하여 본조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계달하여 그 죄를 논단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4일 장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주망의 설치, 군인의 천전, 연대의 수축, 도망 인민의 대책, 조도의 배정에 대해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평안도 경차관 박근이 올린 단자의 조건을 평의하여 아뢰기를 1. 오리 간격으로 주망 1개소를 설치하고 농사철이면 만호가 군인을 인솔하고 순행하며 수호하게 하옵고 1. 평안도 각고 울은 인민과 산물이 번성을 이룩할 때까지를 한하여 여연에서 의주까지 이를 부방하는 군인은 선군을 서용하는 관례에 의하여 80명 단위로 많이 복무한 자 5명을 추려서 직임이 없는 자는 대부에 임명하고 직임이 있는 자는 한 작업을 승진시키되 후품으로부터 오품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천전해 가게 하고 함길도 연변의 사진도 역시 인민과 산물이 번성할 때까지 이러한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1. 여연에서 이산에 이르기까지 현재 배설되어 있는 연대 15개 중에서 우예 연대는 조속히 수축해야만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높고 험한 데에 위치한 연대는 전대로 두고는 연대에서 정탐하는 병졸이 적도가 오는 것을 일찍이 보고하지 않은 자는 율에 의해 죄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1. 여연에서 의주까지의 각 고을에서 도망한 사람을 받아들인 호수도 아울러 입주토록 하고 그 정상을 안 가장 가까운 이웃 마을 정장까지도 역시 죄를 온당케 하시며 본관 수령으로 즉시 이를 통보해 체포하지 못한 자는 인민을 포획당한 예에 의해 죄를 온당케 하실 것이며 본거지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쓰지 않은 수령도 그 예에 의해 죄를 온당토록 하옵소서. 1. 본도에서는 남도 각 고을에 조도종자 25석을 배정해 교환하되 여연관계에 각기 10석, 자성의 5석을 차례로 수납하게 하고 각기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적기에 이르면 이를 파종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5일 무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환자 김충 전균을 장 100에 차하다. 상참을 받고 임금이 말하기를 환자 김충 전균 등에게 내 일찍이 후를 쏘지 말라고 명한 바 있는데 그늘이 와서 내 명을 준수하지 않고 몰래가서 후를 쏜다기에 내 이 사실을 듣고 공문하였더니 또 모두 숨기고 끓이니 이는 명을 거역함과 동시에 나를 기만한 것이다. 그 죄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내 특히 이를 관용하느니 마땅히 의금부 당직청에 내려 각기 장 100에 처할지어다 하였다. 후는 관역을 말한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의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황해도의 대나무를 시험 재배하는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황해도에서 본시 대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풍토가 같지 않아서 대나무가 살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를 참으로 알기 어려우니 본도 감사로 하여금 선척과 군인을 적당히 징발하여 충통교에서 이를 채취하여다 재배 시험토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82권 세종
20년 4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서가 야인들의 동향을 아뢰다. 1. 동창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신을 회령으로 찾아와 보고 말하기를 지난해 여름에 범찰이 이월하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관나 사람을 데리고 이만주가 사는 곳으로 이사하려 하니 의당 명나라 조정이 아래여 성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여 이번에 우리들이 북경에 가니 이월하와 동탑치가 이를 조정에 상주하였으므로 예부에서는 나와 월하 동탑지를 한자리에 불러 묻기를 나는 답하기를 차마 부모의 분묘를 멀리 떠날 수 없어 내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조선에 눌러 살고 싶다고 하였으니 이는 재상들도 모두 들은 사실입니다 하고 하옵기에 신이 동창에게 이르기를 너 아버지와 형이 우리나라에 개순해 왔고 국가에서는 보호 안접시킨 은혜 또한 후하거늘 어찌하여 병망득하고 만주가 사는 곳으로 가서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하려 드느냐고 하온즉 동창이 말하기를 천자의 성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옮겨갈 의사가 없다고는 하오나 그 말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이사해 가려는 눈치는 없습니다. 1. 알타리의 무리들이 서로 이르기를 만약 이 성지가 누설되면 공인이 조선의 노여움만 사게 될 것이다 하여 마파라가 와서 고하기를 만주가 4, 5월 사이에 엄밀히 여연으로 들어와 도둑질을 하려고 화피선을 많이 만들고 있으며 만주가 또 조선 전하의 다섯째 아우님이 북경에 간 것을 듣고 그가 귀환할 때 동팔점에서 표략하려고 밤낮으로 노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1. 동창과 다른 알타리들은 우리나라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사한다는 말을 내지 못하고 부지런히 농사에 힘쓰고 있으며 이사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그들의 간사 무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신은 조속으로 그의 동태를 엄밀히 엿보고 있습니다. 1. 월하는 바로 만주와 범찰의 처남이오며 이장가의 아들이요 동탑지는 권두의 양아들인 고로치의 아비입니다. 그러하운데 동창과 범찰이 앞서 관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원한을 맺고는 원수같이 보아온 것이 1, 2년이 아닙니다. 하니 즉시 평안도에 전지하기를 해령군을 맞아올 군병을 배로 늘려서 뽑아보내라 하고 또 병조참판 김효성에게 명하기를 서울에서 장사 20명과 약장 10명을 인솔하고 요동으로 가서 영접해 오라 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안태사가 지나는 고을에서 군용의 위의를 갖추지 말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안태사가 경과하는 각 고을로 하여금 군용의 위의를 갖추어 맞이하지는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안태사가 경과하는 대소의 각 고을에는 채붕을 세우고 여러가지 놀이를 베풀며 군용을 갖추어 맞이하기 때문에 경기, 충청, 경상 등 3도의 노변 인민들이 농사를 폐하할 정도로 바쁘게 되니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양, 안읍, 삼가, 단계, 초계, 신반 등의 신역에 대한 계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 함양의 신설한 역은 제한이라 일컫고 안읍의 신설한 역은 임수라 이끌고 삼가의 신설한 역은 덕산이라 이끌고 단계의 신설한 역은 벽계라 이끌고 초계의 신설한 역은 팔진이라 이끌고 신반의 신설한 역은 신흥이라 이끌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9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마도에 왕래하는 산품 이하의 경차관에게 쌀, 콩을 아우러 15석을 지급하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에 의하여 아래기를 일본군 대마도에 왕래하는 사신에게 그 관품을 분별하지 않고 북경으로 가는 2품 이상의 사신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쌀 30석을 지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사오니 이후로 대마도에 왕래하는 3품 이하의 경차관은 3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북경에 가는 단사의 예의에 의하여 쌀콩을 아울러 모두 15석을 지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하례를 받았다. 임금이 탄신이므로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건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육랑차랑, 종무직, 종원칠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광우석이 등 32명을 보내오고 육랑차랑이 화지라를 보내오고 종무직이 구라를 보내오고 종원칠이 정대랑 등 8명을 보내와 각기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선비를 책문하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예로 첨지중추원사를 삼아 대마도에 파견하다. 예조에서 종정승에게 글을 보내기를 영락 20년에 본조 판서 신상이 공경이 왕지를 받들기를 대마도가 우리나라 남단에 설 위치에 있으면서 언덕을 저버리고 누차 변지를 번거롭게 함으로 이미 변장으로 하여금 가서 그 죄를 물어 정불케 하여 포로를 잡아 들어왔다. 그러나 그 부자 형제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정상을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이니 너희 예조는 날 이 지극한 심해를 몸받아 포역해 온 임리를 모두 조사하여 돌려보내게 하라 하옵신 바 있어 삼가 이 유치하였던 사람 중에 사망한 자와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송환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조카가 그를 보내어 연속 찾아 보내줄 것을 청해 오기에 제3 각도의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따로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에 이미 이러한 뜻으로 회답한 것은 아마 이미 전달되었을 것으로 안다. 그 뒤에 여러 사람이 받아가지고 온 서계 속에 송환을 요청한 사람이란 모두 까닭없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며 또 나온 연월이 몹시 오래되었거나 혹은 이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혹은 거주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병을 앓다가 죽은 자 등인데 간혹 즉시 송환을 요청해 오기도 하고 사유가 있어 돌아가지 않는 사람까지 아울러 써서 보내곤 하니 다만 양방이 서로가 변패로울 뿐 아니라 또 송환을 요청한 인원이 수백 명의 이름을 한 사람의 사자와 한 폭의 종이로서 통고해 오더라도 조사하여 송환할 수 있는 것인데 한 명의 송환을 요청할 적마다 각기 귀사를 보내는 것이 7, 80명의 많은 수요에 달하고 있다. 기후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을 듣고서 전과 같이 그를 보내어 번거롭게 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종정성에게 점화포, 면주 각 10필, 채화석, 만화석 각 10장, 인삼 50건, 호, 표피 각 2장, 송자 2섬, 건시자 100접, 황률 12, 밀과 다시 각 5각, 청밀 5병, 소주 50병, 어물 등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모화관에 거동하여 무과의 거자를 시험하다. 세종실록 81권 세종 20년 4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안충선, 이승손, 강진덕, 성봉조, 민건, 임종선 등을 산부 대관들이 사직을 창하다. 산부 안승선이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이 본시 풍골과 기절이 없고 유약하여 위의가 없사오며 차사는 모두 기회마다 어둡고 논의에 또한 현실 사정에 오할하온데 유약한 힘으로 중임을 맡고서 스스로 맞지 않음을 헤아리고 부끄럽던 차이에 법관의 탄핵을 당하였으니 직직을 유기한 그 허물을 어찌 모면하오리까. 그 죄를 달게 받고 산반에 머물러 편하게 생각하였사온데 오히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대히 용대하심을 입어 그대로
본직에 돌아가게 하시니 성은은 하늘 가사와 이 몸이 가루가 되고 곤죽이 된다 한들 어찌 갚으리까. 다만 지난날 우제 중에 있을 당시 병에 걸리어 유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약석의 하사를 입어 근근히 목숨을 연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병의 근원이 아직 건절되지 않았고 발작이 무상하여 번거로움이 끊고 아픔을 치료하기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늘에 왔으면 전일의 정세가 점점 심하게 나타나서 몸과 기운이 발휘하고 피곤하여 정신이 혼미하고 건망이 심한 것을 영예를 탐하여 구차히 눌러 있다가 필경 이를 그르침으로써 위로는 성총에 누를 들이고 아래로는 풍화와 법도의 자리마저 더럽히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성작게 없어 직무를 해명케 하시고 한산한 곳에 버려두시어 온전히 의학의 치료나 받게 하옵시면 다시 견마의 정성을 다하여 성은에 보답토록 하겠나이다 하고 집이 이성손이 하직하여 말하기를 신은 성품이 우둔하고 견문이 보루하온데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사 외람히 풍운의 직임에 제수되어온지도 이미 벌써 수개월이 되었사오나 아직 뒷걸만한 보답을 드리지 못하와 부끄럽게 한이 없고 주야로 전전긍긍 황송할 따름입니다. 비록 힘써 종사한다 하여도 직책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랫동안 청선을 더럽히고 어진이의 진출을 방해하며 심후만 배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신의 직임을 해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장령 강진덕, 성봉조, 지평민건 그리고 우사관 임종선, 지사관 이맹상, 좌헌납, 조자, 우헌납, 배강, 우정은, 유사균 등이 역시 글을 올려 사직하며 인하여 아뢰기를 요사의 거생 하위지가 사리각 수리의 그릇됨을 말하면서 인하여 대관들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한 실책을 극구 풍자하여 신등은 자신을 돌이켜 보건대 스스로 송계하와 감히 더 이상 직음을 들이피지 못하겠나이다 했다. 임금이 명하여 하위지의 대책과 시관이 물은 것을 들여오라 하고 말하기를 대제 과거를 시하여 대책을 시험하는 것은 그 직언을 구할 따름인데 이제 위지의 책무는 강직하게 해답하고 조금도 은희하지 않았으니 매우 취할 만한 것이다. 또 그의 논하는 바는 무릇 간관의 과실을 말한 것뿐인데 경등이 어찌 이것을 가지고 혐의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흥천사의 불탑은 바로 조정께 없어 창건하신 것으로서 해가 오래되어 쓰러지게 되었으므로 내가 조정을 위하여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인즉 본시 지나친 거저도 아니려니와 대관도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드디어 모두 그 소장을 도로 내어주었다. 사헌부에서는 다 물러가고 유독 사관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일찍이 흥천사의 일을 가지고 누차 그 정지를 혹은 소나 말로서 청하였사오나 모두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신등이 모두 충성껏 간하는 정성이 없었던 탓으로 본시 죄책이 있사오나 영의정 황의로 말씀하오면 그 주기가 수상으로 있어 국가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는 입장인데도 일찍이 한마디의 말도 이에 미치지 않다가 고시를 관장하는 날에 이르러 거생의 대책문을 보고는 이를 보상 찬미하며 장문으로 선발하였사온즉 불탑 중수의 그릇됨을 결코 몰랐던 것이 아니며 이로 미로 볼진데 그는 속으로 그러게 여기면서도 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옵니다. 일국의 스승으로서 과연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청하건대 이를 유사에 내리셔 그 연유를 국문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성을 내어 힐문하기를 내가 불탑의 중수를 명하고서 거생들이 바르게 수리한 말을 오히려 옳게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시관이 되어 이 일을 묻는 자이겠는가. 또 과거라는 것은 올바르게 아뢰는 말을 구하려는 것이며 위지의 대책도 역시 그 대체를 논하는 것이니 황희가 어찌 이를 취하여 상렬에 놓지 않겠느냐. 영상의 말을 문책토록 청하는 것은 전혀 의의가 없다 하였다. 이에 관관이 재차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고 부득이 물러갔다. 때마침 시책 1조에 이르기를 대간이란 임금의 이목이며 조정의 중한 청선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진이를 택하여 이를 제수하고 서열의 구애 없이 천전되는 것은 당직한
언로를 개방하고 그들의 풍채와 기절을 권장하려는 것이었다. 근래에는 을의 자격을 따라 하고 보통 관원과 다름이 없어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대간이 한자리에 오래 머물게 되어 격려하는 뜻도 없으려니와 언로가 장차 막히게 되어 정직한 진언자가 적을 것이라 고도하는데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였다. 위지가 이에 대답하기를 대간이란 구중의 이목이며 백간의 승목으로서 조정의 중선입니다. 그러기에 인주의 좌우에 서서 인주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며 인주는 행할만 하다고 하는데도 대간은 결코 행할 수 없다 하고 인주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대간은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진노에 부딪히면서도 전안에 한가하는 것이니 그 임무가 또한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서 벼슬을 안는다면 모르거니와 벼슬을 한다면 반드시 대간이 되어 임금과 가까이 하려는 것은 좋게 그 말씀을 듣고 계책을 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무가 중한 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 수병과 검장 속에 쌓여 전후에 옹희에 인도하는 것이 화로우나 말할 만한 때를 만나고 말할 만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한번 정직한 말을 도출하지 않아서 무거운 중망을 저버리게 되면 비등하는 사론에 어찌하겠습니까? 재상이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직책을 거르친 자는 대간에게 문책을 받고 대간으로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는 군자로부터 기롱을 받는 법인데 유사의 탄핵은 일시에 그치지 못할 것이나 군자의 평론이란 만대를 전하는 것으로서 이 직책에 처한 자는 마땅히 주의하러 두려워하고 면려하여 그 허물을 짓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그 급히 한 것을 먼저 하고 더디 할 일은 뒤에 해야 할 것인데 저 명예만 급급한 자는 이익에 급급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언책을 맡은 자는 부월은 앞에 놓고 정확은 뒤에 두어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일신을 돌아보지 않고서 기탄없이 말하던 것이니 어느 해가에 자격이 적체되어 있다거나 장록이 오르지 않음을 계교하여 일신의 사모를 운운하겠습니까? 혹자의 말이란 어찌 그다지도 대간을 소홀히 대한단 말입니까? 만약 오래 엄체되었다 하여 스스로 격려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는 이로글만을 동경하는 관원일 것입니다. 어찌 더불어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바야흐로 지금은 밝으신 임금님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고 있어 모든 일이 잘 다스려지고 백관들의 일이 모두 훌륭히 되니 진실로 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말한다면 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일러도 가할 것이나 대간으로서는 역시 더러 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이른다면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길에서 얻어들으니 형천사 중수공사에 승도 1000여 명이 동원되었고 자재의 소비가 그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며 급식에 따른 양곡이 하루 수십석 이상이 소요되며 대가와 거상들이 속임수와 깨는 수작을 그대로 믿고 앞을 다투어 미국 포목을 희사하며 혹시나 절호 이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며 그 공억의 따른 비용이 실로 만으로 해인다 합니다. 이는 곧 정산형 구황 당시 한 골수만 제민의 반년 식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10,000명의 군중이 반년간이나 연명할 물자를 한낱 무용한 비용에 헛되게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그 비용이 비록 민간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의 손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하나라 문제는 한 누대의 비용을 아낌으로 해서 양고 축적에 많은 공효를 거둔 바 있거니와 이제 각 군의 의창은 저축이 모두 고갈되었고 전년에 수납한 환자곡도 10분의 2, 3이 되지 않는다 하니 만약 요의 9년의 수회나 탕의 7년의 한제와 같은 우환이 발생한다면 장차 어찌 이를 막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조정이 제의 구제와 흉년에 대비할 시기라 하겠거늘 어찌하여 큰 공사를 일으켜서 백성에게 손실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석신은 옳은 것 같으나 참을 어지럽게 하는 해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사를 일으킨 것이 국가 개책에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닐 터인데 어전에 나아가 성상의 옷깃을 끌며 그 폐를 굽고 진달하는 자를 듣지 못하면 이 어찌 공론이 아쉬운 바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 문공은 쟁신론을 지어 양성을 풍자한 바 있으며 구양공의 범사간에게 벌을 올린 것 등은 모두 그 간곡한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감히 집사의 하문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군소리를 개진한 바이오니 미치광이로만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였다. 헛날 조자와 감찰 이 호문이 회시에 들어가 참석하였는데 판예부사 허조가 이 대청문을 읽고 한참 동안 탄미한 끝에 대간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언책에 있는 자를 이를 보면 부끄러울 것이다. 이 한 조목은 간관의 병통을 정중히 찌른 말이다 하니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였다. 이를 조의 길에 선전해 말하고 또 비웃기를 여러 날 하였는데 대간들이 이제 와서 소를 올려 사직한 것이다. 우제 상제고 승묵은 법도이며 부월은 형구이고 한문공은 한유이고 양성은 당나라 사람이고 구양구는 구양수를 말한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의 사업에 대한 금방법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함길도에서 생수란 4개 업은 오랑캐들과 섞여 있어서 금방하는 법을 불겁을 엄히해야 할 것이오니 인법법에 의하여 10호마다 한 통을 삼고 50호에 한 두목을 두며 1복호에 한 총패를 두고 남녀노소를 다 호적에 등록시키고는 수령으로 하여금 불시로 점검하게 하고 원근간에 출입하는 인민도 역시 소재간의 증명을 받은 후에 비로소 출입을 허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황희가 사직전을 올리다. 성상을 사랑하고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대의는 비록 마음속에 간절하오나 힘을 펴 반 위에 나가기 어려운 것이 있어 감히 예곤을 무릅쓰고 방자하게 천신의 회포를 토로하여 다시 한번 높으신 위험을 범하는 바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신이 젊어서부터 미약한 자지로 이름이 사측에 오르긴 하였사오나 오늘날 성조에 저음하여 참남하옵게도 만인이 우러보는 높은 지위를 도절할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예문관의 영사로 경련을 더럽혔고 춘추직으로 겸대하고 세자사가 되었으며 또 서운관의 장관을 겸임하였으니 이 모두가 사림들의 영예입니다. 보고의 등으로 수상직에 머물러 있음에 항시 무리를 일으켰고 아첨하는 얼굴로 구차히 녹을 탐하오니 위로 성심에까지 누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법연하게 세파를 따라 유유히 시일만을 보내면서 종시 세상에 도움을 줄 술법이 없어 한갓 국사를 그르친다는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치사의 한기가 이미 7년을 넘어 싸운즉 물러가 휴양하려는 청혼은 진정 중심에서 나온 것이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루한 숙질로 인하여 현기증 위에 다시 정신의 혼미마저 겹쳐 의학의 효력이 없고는 노쇠와 질병이 더욱 깊어만 가옵니다. 노둔한 몸에 건망이 심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 것조차 문득 기억하지 못하며 귀가 어둡고 잘 들리지 않아서 의식대에 절하고 일어나라는 홀기 부르는 소리마저 얻어듣지 못하오면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며 결코 허식이 아닙니다. 하물며 방금 간언에서 진단한 말씀은 직무유기에 대한 가장 적중한 기자로서 조용히 생각하옵건대 직임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옵기로 중심의 지성을 그대로 아뢰오니 원하는 바에 조추씨는 어디신 덕을 드리워 주옵소서. 다시 바라옵건대 이 수약한 몸 불쌍히 여기시고 진정한 청혼을 굽어 살피시와 노둔한 말이 피곤에 빠져 정상을 민방히 보시와 이에서 더 달리게 하지 마옵소서. 천지생성의 언덕을 미루어 베푸시어 특별히 한가로운 결의를 내리시면 삼가 그 은혜를 받들어
여전을 보전할 것이요. 단 한숨의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견마의 정성을 다하면서 만수무강하옵심을 빌어 천지와 같이 은사에 보답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즉시 근신에게 명하여 그의 집으로 전문을 도려 내려주어 위로하게 하고는 드디어 형조에 전지하기를 전일 사관원에서 거생 하위지가 범연하게 대간의 책임을 논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직무의 피혐을 청하는 것을 내가 모두 윤호하지 않았는데 사관원에서 또 청하기를 영의정 황희는 국가와 더불어 휴책을 같이 할 위치에 있으면서 사리각 중수의 공사를 찬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땅히 진언하여 이를 정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시하던 반박의 논의가 없더니 고시를 관장함에 미쳐서는 위지의 대책문에 그릇된 점을 극력 개진함을 보고는 황희는 이를 잘못으로 생각지 않고 도리어 칭찬하고 상제에 둔 것은 그 의중과 처사가 상이한 것이니 이를 유사에 해부하여 그 사유를 국문하기 바란다고 했다. 대저 황천사의 불탑은 곧 우리 태조께서 창신한 바이므로 자손과 신민된 자는 마땅히 보호할 곳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비가 새고 무너질 위험이 염려가 있으므로 내가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여러 대신들과 상의한 끝에 승려들을 모아 수립케 한 것이니 어찌 황희가 속으로 부당하게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았겠느냐. 또 과거를 설시하여 선비에게 대책을 묻는 것은 장차 바른 말을 언휘하지 않는 선비를 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 비록 과인의 과실을 극구 평론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만약 적당한 것이라면 마땅히 상렬에 놓아야 할 것이다. 어찌 이로써 죄를 주고 취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이제 하위지가 설문한데 강직하게 대답했다 하여 내가 죄를 가하려고 하더라도 원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신진 인사에 광견한 말이라 이르고 극력 진언하여 구제에 힘쓰이 당연하거늘 간언해서 도리어 이를 잘못으로 돌려 후일을 지근하는 길을 막게 하고 심지어는 고시를 관장한 대신까지 그 죄를 청하여 국가에서 선비를 선발하는 공명한 의일까지 모욕하면 간신의 채통에 어긋나는 바이다. 이를 추문하여 규명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옳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신은한 관리들을 희롱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새로 급제한 생원 진사들이 육아할 때는 다만 가가를만을 허가하고 잡히는 모두 금하게 하며 대소의 관원이 길에서 서로 만났을 경우에 신은이 먼저 말에서 내리면 대소관원도 역시 말에서 내리게 하여 후히 담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당초 삼관에서 신은을 신내로 취급하여 만나게 된 비록 노상이라 할지라도 신내로 불러 희롱함으로 정부에서 일어난 계달이 있게 된 것이다. 가갈은 큰 소리로 통행일을 금하여 길을 치우는 것이다. 신내는 처음 관에 취직한 사람이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서반을 서용할 제도적 방법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2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동반의 성중관으로 각 처에 거관한 된 사람은 본조에서 경서와 육전의 강을 받고 다시 백성 다스리는 방략을 제쓸게 한 후에 경유의 관직에 서용하옵는데 유독 서반의 중의위, 별시위 등 3군의 갑사는 매년 거관되는 수요가 29명에 달하였고 그 중에 비록 쓸만한 인재가 있어도 이들을 서용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마침내 임용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재를 발굴하는 방법이 주물하지 못할 뿐더러 본국은 3년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북녘은 말괄과 연접한 연변 군읍이 100여 지역에 달하고 있으되 문무가 겸전하여 수령이 될 만한 인재는 더욱 얻기가 어렵사오니 상기 서방 각지에서 거간될 사람들을 그 세계와 연령을 참작하고 원육전, 속육전과 백성 다스리는 방략 등을 시험하여 거간된 후에 이를 연변의 수령으로 충당 임명케 하고 이미 전에 거간된 자도 역시 시험을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81권 세종 20년 4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승지 허우가 토목공사 중지할 것을 아뢰다. 우박이 내렸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승지 허우가 시강하다가 인하여 아뢰기를 근래 토목의 일들이 전에 비하여 약간 번다하운 듯하오니 이를 억제하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나 사소한 수리는 부득이한 것이다. 이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시작한 뒤에 계속 개청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나도 본래 그 폐단을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궁전이 기울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고 유사가 이의 중수를 누차 개청하였어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허우가 또 아뢰기를 근일의 일관 최양선의 헌의에 따라 주선의 내맥을 보토한다 하옵는데 신은 본래 풍수설의 이치를 알지 못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신의 좁은 소견으로서 산맥이란 본시 천은의 형세가 있는 것이온데 산맥의 장단을 보충해 못하며 구근의 길고 짧은 것이 이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역시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다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정지하기에는 때가 늦었다 하였다. 허우가 또 아뢰기를 근일 청화를 구워 만들려고 선군을 징발하였다 하옵는데 신은 생각하옵기를 건정전은 이미 빈객을 접대하는 곳이 되어 있으므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좋을 것이오나 대내의 침전 등 여러 궁전이나 기와를 고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청화는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고 염초로 만드는 것이온데 염초는 곧 군수의 물자이며 다리기도 몹시 어려운 것입니다. 신은 거기에 생각하옵기를 이 역시 할 필요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무견한 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동산, 야질대, 동리, 동선의 예로 부리도록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동산, 야질대 등에게 의복, 안마, 궁전 및 잔물 등을 후이 주어 내려보내니 경은 마땅히 잘 유인하고 지도하여 부리도록 하라. 동리도 역시 지성으로 자원하기 때문에 잔물을 후이 주어 보내니 동산의 예에 따라 부리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대간 임종선, 이맹상, 배강, 윤사이윤 그리고 조자를 치죄할 것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선비를 취하는 법이란 오로지 정직하게 말하고 은희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는 바입니다. 건번 하위지의 대칙에 그 말이 매우 사리에 절실하여 장시관이 이를 상위에 둔 것은 실로 공의에 합당한 일인데도 임종선, 이맹상, 배강, 유사균 등이 한갓 하위지의 대간을 풍자한 것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공공연히 황희가 본래 한마디 반박의 발언도 없이 하위지의 대책을 칭송 탐미하였다 하여 이를 비추어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오며 조자는 그 책시에 시관으로 참석하여 같은 소리로 격찬 탐미하며 이를 상위에 놓고는 황희의 탄핵을 청할 때에 다시 임종선 등과 함께 그들과 같은 말로 합동 계달하여 전후에 한 일이 스스로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청하옵건대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결단케 하옵소서 하고 사원부 집행 권자 홍은 아뢰기를 간원에서 진언하는 바는 다만 그의 직책을 다하려는 것이고 별로 다른 뜻이 없사오며 또 이목의 관원들이 대신을 논액함으로써 죄를 얻게 되오면 뒤에는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오니 관용하시옵기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어찌 대신을 탄핵한 것을 죄과로 삼겠느냐. 가령 직질이 낮은 자가 고시를 관장하였더라도 관원의 소청이 이와 같다면 나 또한 마땅히 문책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의당 간원을 탄핵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도리어 관원을 책하는 것을 거르다 하느냐.
언관으로서 그 말이 충정을 잃었다면 어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느냐 하였다. 권장이 또 아뢰기를 신이 아랫 말씀도 역시 관원의 소행이 옳다는 것은 아니옵니다. 관원의 말씀이 비록 그 중정을 잃은 것이 있더라도 옛날의 인주는 이목의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거의 모두 관대히 포용하였사온데 이제 만약 죄 주신다면 언료가 막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주가 혹 부를 좋아한다든가 혹 신선을 좋아하여 언관의 일을 가난다면 비록 몹시 뜻을 거스렸더라도 본시 후이 용납하여 마땅할 것이로되 근본 황희가 사리각에 있어 비록 그 중수를 먼저 제창하여 자신이 직접 감독하고 있더라도 고시를 관장하여 이와 같은 제책물을 얻고서 마땅히 상위에 놓았던 것이다. 관원의 말은 하등의 의의가 없다 하고 드디어 임종성 등을 좌천시키고 조자는 파직하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새로 급제한 진사들에 의해 알을 축소할 것과 희롱을 검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고려 구례에 새로 급제한 진사들은 다만 대간에게만 예알하기 때문에 항우를 이룬 3일 안에 다 예알을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알을 받는 곳이 과다할 뿐더러 혹은 희학을 하게 하고 혹은 시를 짓게 하며 혹은 외세한 탈을 잡아 득시 예알을 받지 않기도 하고 또 예패를 칭탁하고 포화를 많이 징수하곤 하오니 매우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정부 예조 승정원 집현전 대간 3관 이외는 예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예패를 거둔다거나 시를 짓고 작기하는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검단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시 20년 4월 1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조수량, 민신, 유승류, 최수, 민인, 권기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조수량으로 사관은 우사관을, 민신으로 지사관원사를, 유승류로 좌헌납을, 최수로 우헌납을, 민인, 권기로 좌우정은을 삼고 홍시로 강령 부부인을 삼으니 부사 홍이용의 딸이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가래색이 왕세자 가래를 예비하기를 아뢰다. 가래색이 아뢰기를 왕세자 가래 때의 모든 일은 신해년 새 승휘의 예에 의하여 예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앞서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미 동궁의 내직을 설치하였사오니 그 제도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의당 쑥덕을 구하여 그 수요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가래석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세종시록 82권 세종 20년 4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문무과 방을 발표하다. 임금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건정전에 나아가 문무과 방을 의질과 가치를 발표하였다. 문과의 하위지 등 33명과 무과의 이원손 등 28명 등에게 차등을 두어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은사급제자인 감명송의 대책이 전과에서의 대책보다 우월하게 특별히 종사랑, 경시, 녹사에 제수되었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량과 번개를 평산포와 당포로 개명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상도의 노량은 평산포로 고쳐 부르고 번개는 당포라 부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조에 즉 경기 지방에서 온천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도록 전지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온천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력이 있다. 다만 서울에서 너무 멀므로 치료하는 자가 그 왕래가 곤란하니 경기 지방에 온천이 있는 곳을 다시 찾게 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호환상을 주고 인하여 본업의 칭호를 승격시킬 것이며 신고한 온천이 가장 신비로운 효임이 있다면
본래 직위가 있는 자는 3등급을 초월하여 관직을 상주고 백신이면 7품직을 상주며 향리는 2역을 면제하고 인하여 8품직을 주며 역자 또한 공사의 천인은 2벽을 면제하고 자신의 하나의 호세를 면제하며 만일 물품으로 상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면포 100필 또는 100쌀 100석을 준다. 그 다음가는 온천이면 본래 직위가 있는 자는 2등급을 초월해 주고 백신이면 8품, 향리이면 2역을 면제하고 아울러 9품직을 상주며 역자 및 공사의 천인은 2벽을 면제할 것이며 물품으로 상을 받으려는 자가 있으면 면포 70필이나 혹은 쌀 70석을 준다. 만약 온천을 신고한 자가 본업의 핍박을 입어 안접하지 못하고 타향으로 이주를 원하는 자는 비옥한 전토를 택하여 주고 부역을 면제하여 완전 보호한다고 명백히 유고하고 탐문에 계달하라 하였다. 백신은 벼슬이나 직위가 없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8일 신민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팔도에 암 순양을 보내어 시험 번식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많은 자원을 민간에 저장해두면 국가의 용도가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각도와 제주에서 각기 암양 4마리와 순양 2마리를 보내어 자원하는 착실한 민호 2호를 선택하여 1호마다 암양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줘 번식시키게 하고 3년 후에 그 자웅을 횟수하되 고실된 것은 징수하지 말게 하여 10년을 하나여 이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9일 임신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19일 임신 두번째 기사 악기를 함길도 영문과 배령 경원 두진에 하사할 것을 명하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20일 개유 첫번째 기사 황희가 역성의 취역이 1개월이 되면 도첩을 주고 차후는 일체 파할 것을 아뢰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기를 왕년에 도성안의 관보와 교량은 모두 승도로 하여금 이를 영선하게 하고는 다만 선사의 관교만을 주고 도첩을 주는 법은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 뒤 태평관을 개축하면서 대신과 의논하여 역승 수천 명에게 도첩을 주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승도가 도성 안에 마구 다니게 되어 남녀가 혼잡을 이루고 추문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곧 역승을 파해버리고 이내 성중의 출입도 금지했던 것이다. 이제 흥천사의 사리각은 이미 불과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승도를 모집하여 공력을 시작하고 인하여 도첩을 주었는데 이를 연유하여 동평관, 북평관, 서부학당, 한승부까지도 역시 승도를 모집하여 역사를 일으키니 이제 허니 자들 말에 의하면 도승이란 예나 지금이나 다 소중히 여기는 바로서 국가에서 역시 경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니 사리각이라면 모르거니와 기타의 관부에는 이러한 사례를 개설하는 것이 부당하니 일체 정지에 파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자는 이러기를 이미 공력을 착수한 것은 그대로 사역해 마치게 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은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이러기를 학교와 객관 같은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 것이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농민을 사역할 수도 없는 일이니 마땅히 권도를 좇을 것이나 단지 사역하는 기일도 많지 않으니 반드시 한 달만 차면 도첩을 주고 차후에는 일체 모두 정파하소서 하였으니 이 몇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 하므로 영의정 황희 등이 말하기를 권도를 조차 그 취역이 만 1개월이 된 자는 도첩을 주고 차후에는 일체 정지해 파라는 말이 매우 시의에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20일 갑술 첫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81권 세종 20년 4월 21일 갑술 두번째 기사 남회 조민을 관직에 제수하다. 전 혹은 남회와 전부사직 조민을 무릉도
순신 경차관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때 국가에서 무릉도가 해중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에 임명을 주어 보내고 이에 도망에 숨은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81권 세종 20년 4월 2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평원대군 이임이 홍이용의 딸에게 장가들다.